개인화 파편화가 심화되면서 강력한 소속감이나 유대감을 느끼기 어려워진 요즘이죠. 하지만 이런 점을 비즈니스에 잘 활용하면 오히려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몸이 아파서 운동을 좀 쉬었었는데 이게 쉬니까 계속 운동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 마음 잡고 오랜만에 이제 주짓수 체육관에 갔는데 관장님이 너무 친절하게 맞아주시는 거죠. 안면 있는 관원분들도 오랜만이라고 막 인사해 주시고, 나 혼자 운동 갈까 말까 고민하면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지는데 사람 때문에 자주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뭔가를 유지하는데 이게 사람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회사가 싫어도 동료 때문에 다니는 경우도 많잖아요. 반대로 제가 필라테스 잠깐 다닌 적이 있는데 레슨만 받고 아무런 소통이나 교류가 없다 보니까 회원권 끝나자마자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마케팅적으로 보면 결국 팬이 된다는 건 그 브랜드에 대한 심리적인 빚이 쌓인다는 거고, 마케팅 퍼널로 따지면 맨 마지막 단 충성 고객이 늘어난다는 건데, 제품이나 서비스의 본질이 또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오늘 작은 브랜드에서 어떻게 커뮤니티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왜 커뮤니티가 중요하냐? 2013년 아마존은 도서 추천 소셜 네트워크인 굿리즈를 1억 5천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네이버는 미국판 당근이라 불리는 포시마크를 12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이토록 기업들이 커뮤니티에 집중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컨슈머가 아닌 팬슈머 발굴을 위해서입니다. 소비자들이 좋아하고 관심 있어하는 무언가를 기반으로 활발한 교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죠. 그리고 팬덤 위에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구축해서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데이터를 쌓게 만듭니다. 그 중에 의미 있는 데이터는 비즈니스 인사이트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죠. 오늘의 집과 무신사가 대표적으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발전한 플랫폼들이죠. 자, 그럼 커뮤니티가 이렇게 중요하고 여러 기업들이 활용한다는 건 알았어. 그럼 어떻게 커뮤니티를 활용해야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건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전략을 짜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피아노 학원에 커뮤니티 개념을 도입해서 성인 피아노 학원 업계 1위를 차지한 위드 피아노가 있습니다. 매달 재등록하는 수강생만 5천에서 6천 명이 넘고 누적 수강생 수가 1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막강한 팬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학원이라는 개념을 지우고 수강생 누구나 공용 라운지에서 커피와 음료를 무료로 즐길 수 있게 하고, 원한다면 이제 반려동물이나 지인도 데려와도 되고, 심각하게 뭔가 배우러 간다는 부담감을 최대한 내려놓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거죠. 이 모든 걸 전국 모든 지점에서 다 이용할 수 있게 했고요. 물론 본질인 피아노 교육에도 집중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초점은 뻔하게 피아노 학원 가서 배우는 레슨 루틴이 아니라 피아노에 흥미를 잃지 않고 오래오래 피아노를 치는 행위를 즐기도록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하면 좋지만 막상 시간 내서 꾸준히 하기 힘든 게 운동이죠. 이 운동이라 하는 행위에 커뮤니티 요소를 접목해서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곳이 F45라는 곳입니다. 호주에서 시작해서 70개국에서 3,000여 개 이상의 스튜디오가 있는 글로벌 피트니스 프랜차이즈인데요. 크로스핏과 웨이트 트레이닝은 약간 중간 정도의 강도로 45분간 운동을 시키는데, 두세 명에서 짝을 이뤄서 운동하고, 운동 끝나고 막 다 같이 구호를 외치고 단체 사진 찍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힘든 운동을 동료들과 함께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는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려고 한 거죠. 이렇게 커뮤니티 자체를 본인이 비즈니스에 녹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하는 비즈니스에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요즘 유튜버들 보면 네이버 카페 같은 거 활용하는 분 많으시죠. 침착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주제를 던지면 그 주제에 올라온 글들로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시고, 슈카월드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단톡방 같은 것도 모집하셨던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자신의 업종에서 커뮤니티를 잘 활용하는 선배들을 보고 잘 따라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대표가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직접 발로 뛰면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어느 모임가나 이제 나서서 계획 짜고 추진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혹시 직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시키면 아마 잘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를 너무 방치하면 장사꾼들이 판칠 수도 있으니까 좋은 정보들이 잘 교류할 수 있도록 베네핏 시스템을 잘 구축해두는 게 좋고, 브랜드라면 제품과 서비스로 베네핏을 좀 좋고, 유튜버라면 팬미팅, 대면 미팅 이런 쪽으로 베네핏을 잡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사관 복무할 때 저보다 짬 높은 병사들 일 지켜야 할 때 동기부여하던 그런 것들 하고, 이제 비영리 모임을 한 8년 정도 운영하니까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좀 움직이는구나 이제 감이 잡혔는데, 보던 사람들이 리더의 경험이 많은 게 아니니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기존의 커뮤니티로 가서 자신의 비즈니스를 홍보하는 건데, 작은 브랜드라면 자신이 커뮤니티를 만들기보다는 새로운 모임이나 조직에 가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만 활동하기 때문에 약간 지식의 저주에 걸려있을 확률이 되게 높기도 하고, 새로운 커뮤니티에 갔을 때 그때 경험하는 경험이 고객이 내 서비스를 처음 접했을 때의 경험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참고해서 내 서비스나 커뮤니티에 적용할 수 있겠죠. 전혀 관심 없는 분야, 예를 들어 바이크 모임에 갔는데 언제 한다고 공지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딱히 일정도 없고, 왔는데 뭔가 환영도 하지도 않고
뭐 신입들을 챙기려고 하지 않는다. 뭐 그러면은 이제 내가 모임을 운영할 때는 일정 모임도 잘 계획을 해두고 미리 말해주고 신입들이 적응할 수 있게 뭐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본인을 피드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막 커뮤니티 들어가서 자기 비즈니스를 홍보를 하면 이제 장사꾼처럼 돼서 그 커뮤니티에서 배제당해요. 뭐 커뮤니티 침투 마케팅이 잘 그렇듯이 잘 녹아든 다음에 어느 정도 신뢰를 쌓은 다음에 자신의 비즈니스를 좀 설득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커뮤니티의 중요성과 활용 방안 같은 걸 알아봤습니다. 저도 이제 뭐 좋아하던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모임 시간도 계속 바뀌고 뭐 할 것도 제대로 안 정해주고 하다 보니까 커뮤니티가 막 흐지부지된 경험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촬영 한번 해봤고, 아무쪼록 궁금한 것이나 필요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상 위대한 브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